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일단 금요일 날에 1.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장기 이평선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추세를 유지하는 척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제 밑에다가 ABL 바이오를 깔아놓고 있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을 그쵸? 지키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죠. 물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대장은 알테오젠이 맞습니다. 단기간에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 ABL 바이오가 많이 올라온 것도 맞지만 만약에 알테오젠 시세가 유지되지 않았었다면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오의 수급이 지속되지 못했었다면 ABL 바이오가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테오젠에 대한 시세가 끝났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할로자임에서 뭐 특허 침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붙기 시작했죠. 이 내용은 여기 11월 달부터 불거졌었던 내용이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할로자임 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먼저 건 게 아니라 머크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유가 있겠죠. 뭐냐? ALT-B4. ALT-B4는 SC 제형이죠. SC 제형을 ALT-B4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할로자임의 M다제예요. M다제.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M다제 특허 관련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 M다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부터 10까지의 무언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하나만 침해해도 전부 다 M다제 특허임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겁니다.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어요. 이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달라고 다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있죠. 알테오젠은 한국 기업인데요. 근데 알테오젠의 ALT-B4는 키트루다 SC로 변경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FDA 통과는 9월 23일로 그렇죠? 9월 23일로 정해져 있어요. 물론 예상치이긴 합니다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온다? 키트루다 SC에 대한 바로 판매가 시작되는 그 준비 과정을 다 맞춰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자고요. 머크는 왜 가만히 있는 할로자임을 건드렸을까? 싹을 자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 이걸 보자고요. 형인호 대표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테오젠을 1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형인호 대표는 원래부터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요 구간이 있죠. 요 구간 8월 2일 날 이때 할로자임의 지분을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때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 상황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형인호 대표의 주식 가치가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형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그 종목이 흔들렸을 때 전체적인 담보 가치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 현금화가 빠른 알테오젠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또 했죠.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할로자임과의 특허 소송이 있었고 정확하게 이때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언제입니까? 11월 21일 날. 언제예요? 할로자임의 특허 소송이 첫 번째 있었던 그때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알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는 걸. 그렇죠? 그럼 선반영되는 게 이쪽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선반영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5조에서 10조 사이도 아니고 무려 20조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적자를 보고 있었던 알테오젠이 20조 이상까지 올라갔었다는 건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거고 세력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그쵸?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몰리지 않고서는 이런 정도의 시세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횡보하는 가격 만들면서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앞으로 잘 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되는 건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어떻게 좋아져요?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24년 2월 달부터 주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머크와의 계약건이 발표가 된 거예요. 키트루다 SC로 인해서 키트루다 판매량에 대한 로열티 계약까지 따내면서 총 계약 규모는 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시가총액 20조 정도 되니까 4조 6천억 밖에 안 되면 이거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멀티플 적용을 받습니다. 배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1조 원의 이익을 본다? 그럼 어떻습니까? 성장주들의 평균 배율 PER이라고 합니다. 이걸 30배 정도를 적용시켜요. 참고로 나스닥 기업들 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 있죠. 테슬라는 빼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평균 PER은 30배 이상입니다. 이건 뭐냐? 권리금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동네에서 편의점을 해요. 여기서 연간 1억 벌어.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1억 줄 테니까 이 편의점 나 줘. 누가 팔아요? 1년 하면 되는데. 그쵸? 그러면 최소한 3년치, 4년치 정도의 벌 걸 너한테 줄 테니 이 편의점 나한테 주세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권리금의 개념이잖아요.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거래가 되는 거다. 근데 이 끝이 있겠죠. 어디에요?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ABL 바이오를 같이 붙여놨는데 ABL 바이오 말고 실적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자, 참고 삼아서 하이닉스 주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의 주가는 7월달 24년 7월입니다. 얼마예요? 25만 원 정도 해요. 그럼 이 구간에서 그쵸? 지금 상황을 보면 시가총액이 더 낮아요. 이 고가를 돌파하려면 40%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알테오젠 여기서 사면 지금 되게 싸게 샀다고 생각하겠죠. 8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건 이때 적자였는데 40만 원에 10만 원 잡고 40만 원이 시가총액 그냥 20조라고 잡았을 때 10만 원이면 시가총액 얼마예요? 5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조인 기업, 시가총액 5조인 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알테오젠 실적 다들 알고 계시죠?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 뭐 고평가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 왜 올라? 왜 올라요?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이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신뢰도를 제가 높이기 위해서 하이닉스를 기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25만 원이었을 때 또는 여기 23년도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7만 원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24년 끝날 때 14만 원 정도에 끝났어요. 100% 올랐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적 어때요? 23년도에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 100% 올랐다. 근데 분기로 우리가 돌아와서 보면 24년 2분기 어떻습니까? 5조 4천억 그리고 7조 4분기 8조 25년 1분기 7조 4천억. 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가는 이때 5조 4천억보다 지금 7조 4천억 어때요? 50% 이상 실적이 더 좋아요. 그쵸? 근데 더 황당한 점은 16조 매출입니다. 그리고 25년도 17조 매출의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10%도 차이가 안 나. 근데 이익률의 증가폭은 어때요? 엄청나다. 엄청나다. 보세요. 영업이익률 33%. 그쵸? 지금은 어때요? 40%, 4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가는 어때요? 24년도 7월 달이 더 높아요. 여기 돌파하려면 40%가 더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의 기대감을 품고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기대감을 품고 주가가 먼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이건 11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끝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알테오젠 질 거야. 알테오젠 큰일 났네. 여기서부터 그냥 장대 응봉 꽂고 그냥 끝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구간 못 만들어요. 자, 정말 많이 걱정을 하실 겁니다.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주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지. 근데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박살, 한국 시장도 같이 박살이 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스닥의 주가 이 하락폭이 너무 단기간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이하로 하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락하는 부분 또 나오잖아요. 연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고 연준에서 지금 부양기조로 돌아섰을 때 금리 인하 기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가 있어요? 바이오의 호재가 된다.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 없다. 그리고 특허 분쟁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머크에서 먼저 치고 들어간 거고 할로자임에서 지금 대응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을 지금 한 상 언제 사요? 단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공략해야 되는지, 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소통방에서도 무조건 주도주만 한다. 무조건 주도주만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내용 볼게요. 5월 2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하나시스템 시장의 시세보다 강하죠. 하나시스템 금요일 날에도 7% 정도 상승해서 끝났고, 상승하는 부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겁니다. 신고가 구간, 즉 선반영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 보면 어때요? 금요일 마감 코스피 보합권, 코스닥 소폭 상승. 주도주들은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도 주도주는 유지한다. 시세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유지한다. 왜?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미증시가 폭락이 나올 상황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한다. 알테오젠 몽땅 보유한다. 하나시스템 몽땅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금요일에 또 샀어요. 소통방에서 무료로 타점 공유해 드렸습니다. 주도주 공략이 중요하다. 미국 변동성은 크지만 최악은 지났다.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다. 다음 주 주도주 공략 예정이고, 보유 종목 보유하면서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 나오는지 제가 제 계좌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반드시 신고가 구간, 선반영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계좌 오픈한다 그랬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ABL 바이오 얘기 드렸는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67%, 76%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거든요. 어때요?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서 신고가를 보고 나서 매매를 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매매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점쟁입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 매수, 수익 70%대 이렇게 나온다. ABL 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쪽 구간 계속해서 수익 나오죠. 수익의 폭을 보면 30%대 이렇게 나온다. 구간별로 계속해서 수익 구간 나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 그쵸? 수익 구간 얼마? 57%대. 어디서 나왔어요? 신고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테오젠 지금 어떤 종목? 신고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수량 늘려야 된다. 하지만 타점 중요하다. 이 모든 내용들을 시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대씩 70%대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전환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 관련된 내용 다 좋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미국의 금리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바이오의 호재예요.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그리고 키트루다 SC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 그렇죠? FDA 허가가 나오는 지점 9월 달입니다. 4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을 거예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세 구간은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알테오젠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아직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 잡는지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입장 링크 확인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알테오젠과 함께 신고가 구간, 주도주 종목군들을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
분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